이렇게 이제 정말 내란의 주도 세력들이라든지 또 지금 권한대행까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그걸 꼭 이 시점에서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일종의 철벽 블로킹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쉴드를 다 치고 있는데, 역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들의 앞에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있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아마 대리인 변호인단을 써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페이북에 쓴 것 같은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최근에 아주 저 난타전을 홍준표 씨랑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려놓은 거 있죠. 네,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 환영해야죠, 국민의힘. 맞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저 위원장님. 네. 그런데 지금 왜 권성동 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수의 괴멸을 깨하기 위한 거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스스로 예. 그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에 다 엮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냥 네, 인정해 버린 자백하는 거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도 다 환영한다면서요. 네. 다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요. 뭐 다 환영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은 해놓고 따지고 예. 보면 다 연루가 됐다는 사실들. 지금 그 뭐죠, 그 변호사 그분 이름을 잘 네네. 모르겠는데 남모 변호사 계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140명. 아니, 14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네. 오세훈 있어요. 홍준표 있어요. 이런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포렌식에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나경원 이기게 좀 해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경원을 이기게 좀 조사를 어떻게 해봐 이런 내용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지금 오세훈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네. 그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일단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다 걸리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은 이미 이제 그 후원회장 김모라는 사람이 벌써 이제 이렇게 돈을 냈다는 건 이미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홍준표는 큰 소리 치던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나 홍준표 없어? 시장 큰 소리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원래 저 무서운, 본인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무서운 개가 더 짖는다고. 거꾸로 아마 지금 뭔가가 그 중간에 보시면은 막 큰 소리를 쳐놓고 또 중간 하단에 보면은 자기가 20억 돈 빌린 건 맞다라고 또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이자까지 붙여서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홍준표 시장의 큰 소리 진짜 당당해서 큰 소리로 보이세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센 척하는 것 같아요. 센 척하는 거. 예, 정말 무서운 개가 더 크게 짖는 것처럼 뭔가 자기보다 큰 적이 나타나면 몸을 막 부풀려서 자기 몸집이 큰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그 굉장히 또 구구절절하게 또 해명을 써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안으로는 쫄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홍준표 시장이 잘 쓰는 표현으로 반사 한번 날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홍준표 시장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기차는 탄핵의 기차도 가고 조기 대선 명태균 게이트에서 날아갈 사람들의 기차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새롭게 원희룡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또 한마디 세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원희룡을 조그마한 저와 함께 같이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원희룡이는 고맙다 처리했는데 사연이 있어. 원래 권성동이 변해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거 아니라,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에 그 중책을 앉혀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더니,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더라.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나는 놀래pos다. 근데 또 안상수 시장님이 내보고 원지사 부탁도 여러 번 했고, 그건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은 원지사가 했대. 원지사가 인수에 이름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 아까 신성범도 아니 원희룡이가 어떻게 들어왔지? 신성범이는 알거든. 저번에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원지사가 하여튼 뭐 잘 됐다 했냐는 뭐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박사님, 연루가 안 된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 한동훈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꽤 많이 드는데요. 뭐 왜냐면 한동훈은 그 전까지 선거라는 걸 안 해보고 그냥 윤석열의 힘으로
좋은 자리만 따박따박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막판에는 다시 이제 죽음의 명단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집단들은 충성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내란 아니라면서요. 네. 경고형 계엄이라면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통령 파면 기각돼야 된다고 탄핵 기각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야 대통령 조만간 탄핵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나와서 선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명태균 좀 조용히 좀 있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네.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이라는 사인한테 저희 선대위의 직책을 갖다가 로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합니다만 네. 그때 보면 권성동하고 싸워가지고 권성동한테 졌다라는 네.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총괄 지원실장인가요? 그 이런 걸 네, 네. 하게 되면 이후에 막대한 지분을 갖게 되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대통령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 사무총장은 선거의 모든 총알 조직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대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고 싶겠죠. 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제가 관련해서 그 윤과 원이 합쳐지는 날 제가 윤 측에서 한 분 이땡 의원 네. 그리고 원 측에서 한 명 신용한 둘이 배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네, 네. 이땡원이 그 경찰에 계신 이땡원입니까? 아니 옛날 스포츠 감독하시던 아.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죠. 예, 수행하시던. 예,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난타하듯이 네. 지금 이제 한 명, 두 명, 뭐 오홍, 원까지 이렇게 네, 네.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라고 일컬어지던 자칭해서 나오는 네.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앞으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명태균 어젠가 그젠가요? 어제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 명태균 측 변호사가 한 얘기가 명태균 특검이 발의가 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름 얘기해 달라.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들려주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140명의 전현직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다 소통을 했었다. 네. 그리고 뭐 이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제 국힘에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 이제 좀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 그 국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인 그리고 공무원인 윤석열이 개입을 했고 여기에 민간인인 김건희까지도 같이 개입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한 수사가 꽉 막혀 있었어요. 실제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소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사도 약간 제한이 됐던 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탄핵이 되면 그 빗장이 풀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기님께서 원희룡 요새 왜 이렇게 몸살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몸살이고 있을 것 같고 그 창원 산단 이런 문제까지 더 그렇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 네.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게 보수의 괴멸이라고 스스로 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선수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박수 내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찌질하잖아요. 박수 안 쳐줬다고 내란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또 하나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한 네.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가정사가 명태균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을 네. 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말에 의하면 가정사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기분, 집안의 문제 때문에 네.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왕창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는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일개 사인이 소위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여론조사를 왜곡을 해서 정당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케이스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전현직 정치인 140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은 무너뜨리고 사실 다시 재건시키지 않는다면 네. 저 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란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또는 정당 정치를 극우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만큼은 끝까지
저는 뭐 지금 최상목 인하에서 아니면 108명이 똘똘 뭉쳐 있는 하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서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듯이 아직 내란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들을 요소요소에서 인사권이라든지 저들이 저렇게 여전히 천지분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이런 장면들에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어떤 총합된 그 힘만이 이들의 아주 건방진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이 정권을 마지막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첫걸음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